大家好，今天怎么样？过得好吗？자, 오늘 첫 인사. 지난번에도 우리가 해본 같은 멘트예요. 过得好吗？今天过得好吗？大家好，今天过得好吗？希望天天都好。希望天天都好。자, 금방. 자, 过得好吗?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데요. 过得好吗? 잘 지냈습니까? 잖아요. 근데 이게 今天을 썼었고, 希望希望, 희망, 바란다 라는 뜻이 되겠죠. 希望每天每天都过得好。또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는 정도 부사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잘 지낸다. 过得好过得好 하면은 잘 보낸다. 不好 잘 지내지를 못했다. 过得不好 잘 지내지를 못한다. 그렇게 의미가 됩니다. 过得好 잘 지낸다. 잘 지내고 있다. 잘 지내는 그 과정도 또 포함이 되기도 해요. 근데 过得不好는 잘못 지내고 있다. 우리가 이런 예를 여기서 들으면 어떨지는 좀 그한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 북한 인민들의 생활을 봐볼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过得好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북한에는 아무래도 过得不好 잘 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죠. 자, 여기서 이런 예를 그렇게 들었었지만은, 자, 그래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또라고 썼어요. 다 전체를 말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일부분. 그래서 거기에서 선출돼 가지고 모여 있는 걸 토탈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말할 때 또라고 하잖아요. 또 过得好 다 잘 지내고 있다. 都过得好 每天라고 봅시다. 여기 이것도 하나의 묶음이 되죠. 이거天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도 하겠지만은 날, 그래서 우리가 싱치티엔 일요일 해서 티엔자를 썼잖아요. 그 날 수를 셀 때 보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에, 여섯에, 일에, 여덟에, 아홉에, 열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를 볼 때에는 우리가 이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일 이거는 이일이라고 하면은
그 달의 일일을 말할 수도 있어요. 매달 보면은 일일이 있잖아요. 그걸 말할 수도 있지만은 또 대화 속에서 그 날을 말을 할 때 TN의 개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회화 속에서는 일보다는 TN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TN 하루, 이 TN 이것도 양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틀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2天이라고 한댔죠. 2天 2天 1天 2天 그 이후로는 다 똑같이 3天 4天 5天 6天 7天 8天 9天 10天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일에, 여덟에, 아흘에, 열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을 세는 것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매일을 썼잖아요. 每天 하니까 매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매일, 每天. 이거 몇 자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매일 경제, 매일 신문, 매일 뉴스 뭐 이렇게 해서 한자로 쓰여진 신문도 이렇게 매일 신문이라고 있지요. 그래서 그래서 每天이라면 그 하루를 다 합쳐진 그래 그날을 말을 하는 게 每天이잖아요. 똑같은 게 우리가 반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 시간에 흘러가 버리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每天이라는 것은 매일입니다. 매일. 그리고 시황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란다, 희망한다. 네, 바람이 되죠. 그래서 시황, 자 이거 낱말, 每天 낱말, 都 이거 过得好, 过得 하고 여기에는 변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자, 잘 지낸다로 나왔기 때문에 过得好가 또 한 묶음으로 또 봐야 되죠. 그래서 매일같이 다들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希望每天都过得好希望每天都过得好 라고 이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수를 셀 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이래 세잖아요. 一天, 两天, 三天, 四天, 五天. 예를 들어서 어디에 연수를 간다. 며칠간의 연수냐? 3天, 3일이라고 말을 하겠죠. 15일간 외국에 뭐 이렇게 나갔다 온다. 그러면은 15天 1, 2, 3, 4, 5, 6, 7, 8, 9, 10잖아요. 11, 12, 13, 14, 15, 15, 16, 16, 17, 18, 19, 20, 20까지 해봤습니다. 달력이 31일까지 있으니까 31일까지 한번 제가 해보죠. 아까 20까지 했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근데 그 날을 그 달의 그 날을 이야기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을 뒤에 연결을 시키면은 된댔죠. 자, 보자. 설날 2020년의 설날은 며칠입니까? 25일이죠. 그러면 25일 같으면은 25일가 되죠. 2月 25일. 그래서 요 일 써서 기록으로 쓸 때에는 일 쓰고, 구어로서는 주로가 25号로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구분을 해서 사용하면은 비교적 좋겠죠. 근데 how를 사용할 때 일을 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똑같이 쓸 수 있다 라고 했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인사말을 길게 또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지난 수업 마치면서 제가 거기에 자막으로 자연에 관한 물질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연의 물질이라는 것은 뭘까요? 뭐 산도 있겠고, 강도 있겠고, 물도 있겠고, 나무도 있겠고, 들판도 있기도 하고, 여기 제가 붙여놓기는 했는데 아마 화면에 비춰지는 것은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게 쓰기도 하니까 큰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붙여 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거, 일반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때, 혹은 학원에 가셔서 공부를 할 때에 보면은 물론 낱말부터 배우는 수가 되겠죠. 그 학교에서도 이제 보면은 매 과마다 혹은 매 수업 때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면은 생소한 글부터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생소한 글을 뭐라고 하느냐는 거죠. 叫什么? 생소한 글. 이제 칠판이 문제가 되네. 생소한 글은 자 봅시다. 生字라고 해요. 生字生字生生诗엉生字. 자, 쯔츠시즈츠스에서 우리가 뒤에 이를 넣어서 무성음이 된다라고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字, 그 생소한 글. 이거 생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겠죠. 일단 제일 잘 알 수 있다는 게 생자, 한글 한문으로 본다면 생자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생일이다, 태어나다 이런 뜻으로 주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거라고 말을 할 때 생거, 내나 이 성이 됩니다. 생거. 그러니까 익지 않았는 것, 날것, 그죠? 네. 우리 육류가 닭고기 생걸로 먹는 사람이 있으려는가? 물론 회를 처먹는, 회를 해서 처먹다, 회 처먹다 이렇게 해서 회를 해서 먹는 이런 것 부위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소고기는 또 이제 뭡니까? 생고기, 뭐 뭉태기 이런 식으로 해서 먹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좋지 않은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성, 字, 즈는 많이 했습니다. 숫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数字 해서 즈 경성화로 했습니다. 근데 홀로 있을 때에는 즈 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数字 숫자라고 할 때에는 즈는 경성이 됐지만은 여기는 성즈 이럴 때 보면은 이거는 사성으로 그대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생소한 글, 성즈, 성즈 됩니다. 그러면 즈는 글자인데 여기에 요렇게 생긴 글자를 봅시다. 그래. 자, 요 부분은 자, 우리 말씀 은자 변이라고 했었어요. 이게 낱말의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글자 두 글자 이상이 모여서 한 낱말 한 말의 그 근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자 하나만 보면은 그냥 의미도 있고 그 뜻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글자로서 그냥 성 한 글자로만 있잖아요. 근데 성즈 이래 되면 즈를 보면은 역시 글이 되고 글자라는 뜻으로서 즈가 됐지만 두 개 합쳐지면은 스가 되는 거예요. 요게 스가 돼요. 성츠 낱말이라는 의미가 됐죠. 그러면은 똑같이 생소한 낱말이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성자가 들어가는 거죠. 성츠 생소한 낱말. 그러면 생소한 글, 생소한 글, 생소한 낱말.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웠는 명사 중에 보면은 런이 있습니다. 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런 하면은 생소한 사람이 또 되죠. 성런. 네. 그래서 헌성 익숙지 않다. 네, 익숙지 않다. 헌성 헌정도 부사를 넣어가지고 헌성 그거는 아주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고 모르는 글자가 되기도 하고 모르는 상황의 분위기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성 써서 그러면 광범위하게 우리가 이 성자를 사용할 수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뜻은 다 생소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즈, 성츠, 성런 이렇게 쉽게 말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다 적었으리라 보고요. 자, 이제 성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 적혀 있는 두 글자를 본다면은 른즈라고 했는데요. 자, 시즈, 시즈 눈이 좀 나쁘다 보니까 시즈. 그리고 시자 원래 글자는 이렇게 썼어요. 식별하다. 이때 식별하다. 구분이 돼야 돼. 이거는 A다. 저 글자는 F다. 하고 식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시는 인식을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역시 알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즈니까 글자
알기도 되고 글자 식별하기 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识字 우리가 배워야 식별이 되겠죠. 그래서 배우지 않고는 식별이 안 되니까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뭐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배우는 사람도 있고. 자, 识자 이렇게 썼죠. 지식, 식자가 되기도 하니까 우리가 살면서 식별이 잘 되어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어떤 그 뒤에서 욕을 얻어먹든가 혹은 스스로가 잘못된 배랑으로 몰릴 수도 있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 그래 되겠죠. 그래서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识字 글자 알기로 우리가 한국말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글자 식별해서 이렇게 해도 아주 간단한 글자들인데 되고 했어요. 日 했죠. 几月几日 几月几号. 아까 전에 여기에서도 했습니다. 星期日 星期天.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日는 현대어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어체에서 봤을 때 이 日 하는 것은 하늘의 태양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日는 자, 현대에 와서는 타이양이라고 해요. 타이양, 태양, 아이 타이 이음절, 이앙 이음절, 양, 타이양, 양. 자, 이거 양자도 원래 글자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타이양, 이게 관찰은 날일자를 썼습니다. 타이양, 대낮이에요. 여름에 대낮에 땡빛 아래에 있습니다. 타이양, 딱. 이게 딱 우리가 해봤잖아. 크다. 태양이 너무 커. 이런 거. 그만큼 덥게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해가 그렇게 막 내리쬐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태양이 너무 커. 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양. 그래서 여기에서 1는 태양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요것은 유에외 했죠. 자, 이것도 우리가 자연사물이라고 했습니다. 자연 위에래요. 자,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래요. 때레텔량은 지난번에 할 때에도 이것은 홀로 있으면은 량 밝다 밝다라는 뜻으로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달림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요거 량은 사성으로 읽지 않고 영성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외량 떨어지죠? 외량 달림. 그래 외 하나만 봐도 물론 문장 속에서 이래 보면은
왜야 왜야 하면서 달아 달아 하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구어에서 우리가 왜만 글자 하나만 딱 던지면은 왜자 발음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량 이러려면은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다 알죠. 달림을 말한다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타이양, 위해량. 자, 일반 구어체에서 현대어에서 이래 사용을 한다는 거죠. 타이양, 위해량. 물론 일외로 전달을 할 수도 있어요. 일외. 그래서 뭐 따로 또 말을 하려면은 또 이제 또 정확하게 되겠는데, 어찌됐든 오늘은 이렇게 자연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太阳 적으셨고月亮도 적으셨을 거예요. 이거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샨이 있는데, 샨은 이렇게 연했었어요. 시, 안, 산. 샨이라면은 좀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발음상 우리가 봅시다. 시에서 와서요. 이렇게 산, 시 위치에서 안 위치로 혀가 가면은 된다 그랬죠. 바로 떨어지면 되니까 혀는 따로 앞으로 뒤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고정된 상태에서 샨 그래서 안 쪽으로 와버리면은 이 음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그 기초 발음을 할 때에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산입니다. 싼은 우리가 하기야 뭐 다른 거 해놔놓고 또 연결을 해보죠. 산수이 수이를 또 이제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중간에 내리고 자 이렇게 해서 열에 썼어요. 그래서 시, 우, A, 수이. 자 여기에서는 이거는 보면 A에서 왔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읽어줄 때에는 A라는 음이 섞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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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있으니까 이 모양은 우에서 출발을 해야 되죠. 혀는 시 위치에 있고 A로 가야 되니까 수이, 수이. 예. 자, 수이는 물. 그러면 주위에 우리가 보면은 강에, 호수에, 바다에 혹은 비가 막 왔어요. 그럼 웅덩이에 고였어요. 자, 그런 거를 우리가 보고는 다 물이라고 하죠. 네, 일괄적으로 슈이라고 말을 합니다. 슈이. 그래서 옛 사람들은 동양화, 한국에서는 동양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국에서는 산수이화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화자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요래 생겼어요. 그리고 안에 먼저 요래 쓰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가두어진다고 할까? 담아야 되겠죠. 흐, 우, 아, 화 그림. 원래 화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화. 네. 저 위에 수자 같죠? 근데
받침자에 대한 밑에 이게 있습니다. 근데 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산수화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동양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산수이라면은 풍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산은 산이고 수이는 물이잖아요. 옛날 성철 스님은 산은 산, 물은 물 이런 명은 아주 깊은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산수화, 산수화, 산수화. 하지만 동양화가 됩니다. 그래서 산수이, 풍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화자 지금 부분을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또 산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우리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산에 얼마나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등산을 볼까요? 등자 이렇게 해서 이랬습니다. 등산 중국에서는 사실 등산이라고 해도 되지만 주로 파산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파산, 파. 네,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다 보면은 무수하게 많이 나오니까 최대한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 등산, 한글 발음으로 봤을 때 등산. 근데 중국에서 등산이라 해도 전달입니다. 등이라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발을 디뎌서 오르고 하는 이 자체가 등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등산이 요렇게 되죠. 파산이라면 여기에 조자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조자인데 매나 독수리나 새 같은 거 보면은 갈고리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조자예요. 그래서 파 되는 요게 있으니까 보통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요게 지형이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손도 써야 되고 다리로도 막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것이 그래서 내 사지를 써서 기든가 오르든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파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파. 그래서 파산. 그리고 구분. 등산하고 파산의 구분. 등산은 계단 오르는 것도 등이 되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층수가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면 하죠. 그런 옆에 난간을 잡고 그걸 지탱해서 또 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파라고 해요. 그래서 로우티, 그래서 계단을 기어 오른다. 그냥 그 난간을 잡고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등산, 파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런 낱말들은 그렇고, 우리 참 했는 글자들도 있는데 머리를 뭐라고 했을까요? 터우라고 했었잖아요. 터우 머리. 그래서 샨터우 한다면은 산머리, 산 꼭대기를 말하기도 해요. 물론 정상 정자를 쓰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오늘 안 쓸랍니다. 또 시간이 늘어나니까
배우는 글자로 샨토우를 쓰기도 하죠. 그러면 수이를 한번 또 볼까요? 수이는 우리 목마를 때 마셔야 되잖아요. 자, 허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래 생겼어요. 이거는 허 일성 허水 물 마시다. 이거 허는 마시다 라는 글자죠. 허 보통 우리가 보면은 갈채라고 할 때 이 갈자가 돼요. 갈. 근데 이제 참선에서 보면은 큰 스님들, 선지자들이 깨달은 스님들이겠죠. 그 법단에서 할 하고 외침 소리도 이걸로 할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물 마시다 자로 나오죠. 허水 마시다. 먹다는 칠라고 했었죠. 허水 그리고 되게 구분을 또 한번 해보셔야 할 게 있는데, 이거 강하자죠. 허水 이렇게 해서 허水 하면은 강물. 물론 江水도 되죠.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강물의 이름을 보면은 보통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한국 같으면은 뭐 한강, 대동강, 낙동강하고 강자 위주로 많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황하, 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황허가 있습니다. 허, 우, 앙, 황허, 황하가 있고, 또 칠, 앙, 장지양 해서 장강. 옛날 같으면은 양자강이었죠. 이게 쓰네. 없네. 죄송합니다. 장지양. 장은 길다라는 이제 뜻이 됩니다. 장지양, 장강. 그래서 강줄기의 이름을 붙이는데, 지도를 이래 보면은 하자로 나와가 있는 강 이름도 많고 짱으로 나와가 있는 이름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왜 허로 나왔고 짱으로 구분했는지 그건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학자들이 뭐 횡으로 종으로 나누어서 한다라지만은 지도에 보면은 뭐 횡에 강이 있기도 하고 종에 강이 있기도 하고 하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꼭 또 뭐 맞다라고는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허나 짱이나 다 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허水 자 요걸 구분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물, 江水, 강물 다 똑같아요. 대신에 자 황허, 장江제거 우리 명사로 또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황허, 장江중국의 대표적인 두 개의 큰 강줄기를 말을 하는 거죠.
자, 지웁니다. 그래서 하면 물론 생수, 한국에서 말하는 생수, 중국에서는 쾅춘수, 광천수라고 해야 그 생수를 사서 마실 수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가야 된다라고 보고 쾅춘수를 해봅시다. 쾅춘수, 우앙 쾅泉水 광천수. 원래 광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어제 샀는데 새 건데 벌써 잘 안 나올라 그러네. 예, 광泉水, 광천수, 요걸 이제 생수. 아까 전에 생즈라고 했을 때 그때 생은 무슨 뜻이 될까요? 생수이, 생수, 한국에서 말하는 생수, 생자. 생소하다, 이게 아니면 익지 않았는 거라기보다도 그때는 살아있는 물로 해서 살아있다. 예, 그러면 이 성자의 뜻도 하나 알았죠. 그래서 생수, 그 살아있는 물이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泉水, 광泉水, 자, 중국 발음 광泉水, 泉水가 아니고 泉水, 비음, 여기에서 비음으로 해서 水로 그냥 가버리는 이런 음의 감각도 잡아 보시는 게 좋겠죠. 광泉水, 네, 이렇게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텐, 이렇게 하고 끝에 막아요. 터, 이, 안, 텐. 보통 우리가 이제 성시에도 이게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는 밭전자, 한문으로 본다면 밭전자가 되겠는데, 요거 텐이라면은 보통 밭, 논을 주로 말을 하게 돼요. 이게 모양 보면은 우리가 농촌에 가보면은 또랑이, 아니 밭두렁이, 이렇게 저기 밭두렁 중간에 밭두렁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심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논밭을 이야기합니다. 텐, 水田 하면은 물 논밭. 우리가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들 때 논에 물을 막 대잖아요. 물을 대고 철벅철벅하게 이제 됐는데 거기에 이양을 하죠. 그럼 묘를 이제 이양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막 자라나가지고 벼가 되고 그 쌀이 그래서 연글잖아요. 그게 水田에서 나오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논에라고 하는데, 논에 쌀들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벼가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水田, 그 다음에 시, 얼마나 된, 아이고, 44분. 예, 시, 돌석자예요. 돌석자. 그러면은 시는 역시 터우자를 넣어서 시토. 자, 이거는 경성으로 읽고 시토,
石头石头石头 돌 돌멩이 크지 않는 거예요. 한 이 정도 돼도石头는 돼요. 이 정도 돼도 보통 주먹만한 거 또 작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石头 돌. 그래서 요거 한문으로 석자잖아요. 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은 또 길어서 이미 길어졌습니다. 45분 정도가 됐는데 중간에 한번 잘라야 하나? 예,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도움이 많이 되셔야 할 텐데 차분히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谢谢. 자, 구독해 주시고요. 처음 들어오신 분, 예, 그리고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더욱 좋고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再见.